안녕하세요. 중국 상해에서 다양한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많이 늦은 갤럭시 S21 일반 버전 간단한 사용 후기인데요. 이 중국 휴대폰 많이 만져본 아로랑, 이 인간은 갤럭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왕에 구입한 거 리뷰는 하고 넘어가야 할 듯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갤럭시 S21 장점은 전체 밸런스가 안드로이드 휴대폰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난하다 정도. 더 쉽게 말하면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방수, 방진 등등 이런 스펙들이 평균이 좋다는 겁니다. 전공 과목만 A+가 아니라 교양도 B+ 이상은 한다. 이 정도. 그래서 딱히 사용 후기를 볼 필요 없는,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라면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그냥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휴대폰이 바로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전보다 갤럭시 관련 유튜브 영상 인기도 한물 같죠. 자, 우선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했는데 민감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이 셔터 딜레이가 좀 있다는 건데요. 단순 버그가 아니라 저는 S9 시리즈 때부터 느꼈던 겁니다. 자, 보시는 이 사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촬영된 두 사진입니다. 발 모양을 보시면 그런데 다른 게 보이시죠? 이 사진 파일 데이터를 보시면은 두 사진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 12시 24분 00초에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는 연사로 찍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촬영이 안 되는 카메라예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고요. 보시는 이 사진도 정확히 같은 시간 12시 25분 36초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다리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네, 물론 사진은 이 몇천 분의 1초대로 셔터 속도가 끊기기 때문에 1초 차이에도 다른 사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본 순간 셔터를 눌렀는데 그 장면이 찍히기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건 확실히 셔터 딜레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근데 이게 참 단순 버그 정도로만 인식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동영상 품질은 여전히 별로입니다. 보시는 건 이제 아이폰 11 프로 2배줌 촬영에서 초광각으로 변경했을 때 모습인데 어떠세요? 꽤 자연스럽죠. 자, 같은 환경에서 갤럭시 2배줌에서 초광각으로 변경하면 버벅이고 끊기고 이게 갤럭시의 어떤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몇 해째 그대로거든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휴대폰으로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휴대폰 중에서 동영상 품질이 그나마 가장 쓸만한 게 아이폰밖에 없기 때문에 갤럭시 S 시리즈를 서브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지만 동영상 촬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TV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한 거예요. 앞서 보신 건 갤럭시고요. 어떠세요? 이 차이가 확연하죠. 단순히 이게 손떨방의 문제가 아니라 노출이나 화벨, 이게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3배줌도 가끔 사용해볼까 싶어서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이건 아이폰 2배줌보다도 못한 결과물이라 카메라 영상 쪽 품질만 보면 샤오미 11 울트라가 갤럭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S21 울트라와 비교해서도 영상 쪽에서만큼은 이 샤오미 11 울트라가 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물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물론 사진 쪽에서는 이 S21 울트라 대비 샤오미가 좀 떨어지는 결과물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그 정도 차이면 이 촬영하는 사람의 촬영 스킬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갤럭시 카메라 좋다는 말도 이제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휴대폰들 대비 실사용에서 바로 체감되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충전 속도인데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조차도 65W를 지원하는 마당인데 갤럭시는 진짜 이 배터리 충전 속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고속 충전이 배터리 수명이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무선 고속 충전이 적용된 게 벌써 몇 해가 지났어요. 지금 딱히 이슈되는 것도 없고요. 자, 이거는 S9 플러스 샀을 땐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그 삼성 무선 충전기인데 어디 처박혀 있던 거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이건 참. 자, 우리가 휴대폰 10년 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써야 3, 4년인데 또 배터리 효율 떨어지면 교체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갤럭시도 좀 쫄지 말고 배터리 쪽 스펙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우리나라에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 대비 할인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 삼성페이가 된다는 점.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장점은 다른 나라에 가면 바로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갤럭시 S21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순전히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출시가 대비 1000위안 할인한 대략 3999위안, 이게 한 68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건 해외건 할인을 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전혀 메리트 없는 휴대폰이 바로 갤럭시 S 시리즈인 겁니다. 68만원에 구입한 S21 일반 버전, 이 카메라 성능과 이 배터리 쪽 스펙만 빼면 뭐 기타 사용성 측면에서는 깔 곳이 없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휴대폰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빼면 사실상 같은 가격대의 중국 브랜드 제품들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보니까 갤럭시가 중국에서 안 팔려는 이유 순전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2021년 올해를 기점으로 이 실사용 성능 면에서는 이제 중국 브랜드들과 같은 레벨이 된 S 시리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이 갤럭시 S21 일반 버전은 뭔가 참 굉장히 많이 아쉬운 그런 휴대폰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좀 많이 늦은 갤럭시 S21 일반 버전 간단한 사용 후기였는데요. 이 중국 출시 제품은 스냅 888 탑재 모델이라 그런지 다행히 뭐 발열 문제는 심각하지 않고요. 중국 정발 모델 중에 이 S21 일반 버전 한정에서는 25W 충전기가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기가 128 스토리지 모델이 또 중국에만 출시했고, 뭐 사소한 거지만 역차별 느낌이라 조금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발 모델은 물리 듀얼 유심이 들어가요. 뭐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S21 뭐 구입했으니까 쓰기는 쓸 텐데 영상 촬영용 서브로는 일단 불합격이고 레퍼런스용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휴대폰들 나올 때마다 S21과 비교하면 뭐 여러분들도 좀 체감하기 수월하실 것 같고 해서 자, 이상 중국 상해에서 다양한 IT 소식 전해드리는 저는 아론왕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